70년이라는 세월을 등에 짊어지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단순히 숫자나 기념비적인 사건으로서가 아니라 기억이라는 보이지 않는 무게로서 말이죠. 소중한 기억도 있고 고통스러운 기억도 있습니다. 그 모든 기억들이 당신이라는 존재의 천에 꿰매어져 당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뼛속 깊이 자리 잡고 하루의 매 시간 당신과 함께 움직이는 조용한 무거움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고개를 들어 무언가가 변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세상이 완전히 조용해진 것은 아닙니다. 단지 당신이 더 이상 소음을 찾아 헤매지 않는다는 것뿐입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끌리던 사교 모임도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때 위안을 주었던 방문들이 이제는 의무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은 이 감정과 함께 앉아 생각합니다. 이것이 단순한 피로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무언가일까요? 당신이 얻은 무언가 말이죠. 인생의 이 계절에 다다를 때쯤이면 시간은 더 이상 당신 앞에 끝없이 펼쳐진 길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영원이라는 환상은 사라지고 시간은 무한한 자원이 아니라 줄어드는 자원이라는 친밀한 인식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그리고 그 인식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당신은 다르게 측정하기 시작합니다. 대화는 더 이상 단순한 시간 때우기가 아닙니다. 에너지, 의미, 감정의 거래입니다. 그리고 그 대화가 당신의 영혼을 채우지 못하고 당신이라는 존재의 가장 깊은 부분과 공명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즉시 그것을 느낍니다. 더 이상 예의라는 편안함에 그만한 비용을 지불할 가치가 없습니다. 당신의 날들은 한때 움직임과 목적, 과제와 마감 기한, 그리고 끊임없는 연결의 소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당신에게 요구하는 모든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양육자, 제공자, 중재자, 경청자. 당신은 너무 오랫동안 그 역할을 너무나 잘 수행해서 그 영희 밑에 당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잊었습니다. 당신은 모든 저녁 식사, 모든 축하 행사, 모든 도움 요청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요청은 더 조용해졌고 의무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당신은 자신에게 물을 공간이 생겼습니다. 당신이 실제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종종 당신이 원하는 것은 고요함입니다. 당신은 소음이 당신을 지치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급해져서가 아니라 더 이상 당신의 관심을 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피상적인 대화, 날씨, 교통, 최신 헤드라인은 당신을 스쳐 지나갑니다. 당신은 다른 무언가를 갈망합니다. 소음이 아니라, 수다가 아니라, 존재, 진실. 당신이 당신이 아닌 다른 어떤 존재가 될 필요가 없는 그런 종류의 연결. 바로 그 순간의 당신 그대로의 모습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종류의 연결은 드뭅니다. 소중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붐비는 방에서든 급하게 마시는 커피 한 잔을 통해서든 그것은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다르게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분노 때문도 아니고 은둔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명확성 때문입니다. 수십 년의 산만이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명확성 말입니다. 당신은 이제 시간의 비용을 압니다. 당신은 그것을 느꼈습니다. 당신은 그것이 병원 병실에서, 납골당에서의 작별 인사에서, 잡지 못한 기회에서, 말해야 할 것을 말하지 못해 희미해진 우정 속에서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당신은 때로는 힘든 방식으로 배웠습니다. 당신을 지치게 하는 공간에서 보낸 모든 시간은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라는 것을요. 이것은 냉소주의가 아니라 경외감입니다. 시간에 대한, 진실에 대한, 너무 오랫동안 책임감 아래 묻혀있던 당신의 모습에 대한 경외감입니다. 그리고 그 경외감과 함께 조용한 혁명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가면을 쓰지 않습니다. 당신을 지치게 하는 대화에 고개를 끄덕이지 않습니다. 단지 보여주기 위해 나타나지 않습니다. 당신이 간다면 그것은 당신이 원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집에 머문다면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침묵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는 어떤 용기가 있습니다. 연기를 멈추고 가면을 벗고 말하는 용기. 이것이 여과되지 않은 나라고 말하는 용기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연기했던 역할로만 당신을 알았던 사람들은 떠나가고 당신을 진정으로 보는 사람들은 남습니다. 그것이 산소처럼 느껴지는 대화이고 그것이 당신이 여전히 하는 방문입니다. 의무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입니다. 당신은 또한 죽음의 그림자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멀리 떨어진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조용한 동반자로서 말이죠. 당신은 오랫동안 그것과 함께 걸어왔기에 그 존재를 압니다. 당신은 그것이 당신이 사랑했던 사람들을 데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신은 가족 식탁의 빈 의자의 아픔, 웃음이 살았던 곳의 침묵을 느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몸에서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사라지지 않는 통증, 일상적인 일에서 더 느린 회복, 예전보다 더 무겁게 느껴지는 의사의 말 속에서 말이죠. 죽음은 더 이상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책의 마지막 줄이 아니라 배경에서 꾸준히 울리는 리듬입니다. 지나가는 매일 당신이 여전히 여기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당신은 여전히 당신의 이야기를 쓰고 있지만 이제 각 페이지는 더 소중하게 느껴지고 각 선택은 더 신중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누구에게 시간을 주는지도 포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문이 드물어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나 깊이 신경 쓰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척할 수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대화를 하며 누군가와 마주 앉아 웃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제한된 시간을 결코 제대로 듣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연기하는 데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솔직하게 당신의 조건에 따라 더 충만하게 살기 위해 물러납니다. 그것이 나이가 들어가는 선물입니다. 더 이상 맞지 않는 것을 벗어버리는 자유, 진실이 무엇인지 아는 지혜, 죄책감 없이 아니라고 말하고 두려움 없이 예라고 말할 수 있는 힘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얻었습니다. 당신은 모든 평화로운 순간, 모든 침묵의 순간, 혼자 보낸 모든 조용한 날들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나이를 먹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진실이 당신의 이미지보다 더 중요해지는 인생의 한 지점에 도달하는 것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외모보다 깊이가 더 중요하고 어둠 속에서 당신과 함께 걷지 않은 누구에게도 자신을 설명할 필요가 없는 곳에 도달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든 것이 변합니다. 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종의 피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수년 동안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짊어지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수십 년 동안 말을 아끼고 당신의 영혼이 집에 머물라고 애원할 때도 나타나고 마음이 내키지 않을 때도 웃었던 후에 당신의 영혼에 스며드는 피로입니다. 당신은 박수를 받기 위해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필요하다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순조롭게 유지하고 분위기를 망치거나 그룹에서 빠져나오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적응했습니다. 당신은 필요한 무엇이든 되었습니다. 격려자, 경청자, 믿을 수 있는 사람,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손. 당신은 그 역할을 갑옷처럼 입었지만 그것이 얼마나 무거워질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그것을 깨닫습니다. 갑작스럽게가 아니라 꾸준히 당신이 지쳤다는 것을. 당신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다른 사람들의 편안함을 위해 자신을 걸러내는 것에 지쳤고, 당신의 진정한 생각, 진정한 필요, 진정한 감정을 숨기는 가면을 쓰는 것에 지쳤습니다. 당신은 누군가가 항상 보아왔던 똑같은 연기를 기대할 때마다 그 무게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파티에서의 피상적인 대화, 커피를 마시며 나누는 얕은 웃음, 정말로 중요한 것을 맴도는 예측 가능한 대화들. 당신은 예의 바르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 대화들을 견디고, 그러고 나서 이전보다 더 공허함을 느끼며 떠납니다. 당신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 모든 것을 넘어섰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당신이 더 이상 척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진실성을 얻었습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이 당신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 만큼 충분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괜찮습니다. 당신은 결코 제대로 듣지 않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설명해야 할 충동을 더 이상 느끼지 않습니다. 한때 의무처럼 느껴졌던 초대를 거절하는 것에 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당신은 모든 사회적 지뢰밭을 헤쳐나가고, 당신의 편안함은 무시된 채 다른 모든 사람의 편안함을 위해 춤을 출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변화는 모든 것을 바꿉니다. 당신은 공간이 필요하다고 사과하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영이 없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드문 연결을 찾기 시작합니다. 침묵이 어색하지 않고, 누군가가 대화를 더 가벼운 주제로 돌리려고 하지 않고 슬픔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곳, 당신의 웃음이 억지스럽지 않고, 당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집중 시간에 맞게 줄어들지 않는 곳. 그런 사람들은 드물지만 당신이 그들을 찾았을 때 그것은 너무 오랫동안 숨을 참았던 후 숨을 쉬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현재에서 완전히 끌어내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냄새, 노래, 누군가가 사용하는 구절 하나가 당신을 순식간에 수십 년 전으로 데려갑니다. 정확히 향수는 아니지만 더 무거운 무언가입니다. 더 이상 이곳에 없는 사람들의 메아리, 당신이 어렸을 때 당신을 알았던 친구들, 당신의 손이 떨리지 않고 당신의 얼굴이 아직 슬픔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때의 친구들, 한때 집안을 웃음으로 가득 채웠던 배우자, 그의 부재가 여전히 모든 방의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있는 배우자,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가족 저녁 식사, 이제 당신의 기억 속에만 살아있는 목소리들. 당신은 그 모든 것을 짊어지고 있고, 때로는 당신이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은 익숙한 얼굴들로 가득 찬 방에 들어가지만 여전히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들이 당신을 신경 쓰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형제와 같은 웃음소리를 듣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모릅니다. 의자를 흘끗 보고 당신의 어머니가 거기에 앉아있는 것을 보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모릅니다. 비록 그녀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말이죠. 이것들은 당신이 지키는 법을 배운 당신의 일부를 열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미소를 짓고 잠시 머물다가 일찍 떠납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피곤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이 상상하는 종류의 피곤함은 당신이 느끼는 종류의 피곤함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은 이상한 이중성이 있습니다. 세상은 조용해지지만 당신의 내면 세계는 더 시끄러워집니다. 과거는 더 분명하게, 더 자주 말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잊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기억하고 다르게 끝났으면 했던 대화들을 다시 떠올리고 순간들을 다시 재생하며 다른 길을 선택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궁금해합니다. 후회는 소리치지 않고 속삭이며 방이 조용할 때 가장 자주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무게 속에서도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한때 쫓았던 찬사도 아니고 성취도 아닙니다.
존재의 순간들 평범했지만 되돌아보면 비범했던 날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추운 날씨 속을 걷던 일, 잠든 아이의 웃음소리, 조용한 저녁 식사, 나누었던 눈빛, 목적지 없이 떠났던 긴 드라이브. 이것들은 당신이 돌아가고 싶어하는 순간들입니다. 거창한 업적이 아니라 충만하게 살았던 삶의 덧없는 조각들입니다. 그리고 그 인식 때문에 사소한 것에 대한 당신의 관용은 면도날처럼 얇아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일에 대해 논쟁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일주일 후에는 아무 의미도 없을 험담, 피상적인 걱정, 불평에 인내심이 없습니다. 당신은 너무 많은 것을 잃었고 너무 많은 것을 보았으며 시간이 진실한 것보다 못한 것에 낭비하기에는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이 당신을 쓰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문이 드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예라고 말하는 것보다 아니오라고 더 자주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거절이 아니라 자기 보존입니다. 당신은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남은 시간을 현명하게 사용하여 존중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라서 고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는 것을 즐기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의미 없는 말로 방을 채우는 것보다 침묵 속에 앉아 있는 것을 선호합니다. 당신은 편지를 쓰거나 정원을 가꾸거나 나무 사이로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는 것을 선호합니다. 어떤 가식도, 어떤 가면도 필요 없는 것들을 말이죠. 당신은 인생에서 가장 큰 사치는 부나 인정이 아니라 평화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평화는 둘러싸여 있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해받는 것에서 옵니다. 설명 없이 존재하도록 허용받는 것에서 옵니다. 그래서 당신은 70대 또는 80대에 자신에게 그 선물을 줍니다. 당신을 채우지 못하는 것을 쫓는 것을 멈추고 설명해야 할 필요성을 놓아줍니다. 당신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도착하기 때문에 물러납니다. 고독에는 신성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부재로 보는 것을 멈추고 존재로서 경험하기 시작할 때 말입니다. 의무, 마감 기한, 기대, 연기의 소음 속에서 수십 년을 보낸 후 고독은 공허가 아니라 회귀입니다. 세상이 당신의 조각들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동안 당신이 보류해왔던 당신 자신으로의 회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요구는 조용해졌고 전화는 예전만큼 자주 오지 않고 일정표는 더 이상 꽉 차지 않았고 한때 낯설게 느껴졌던 침묵이 집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이제 다른 방식으로 당신의 기억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것들을 다시 경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들과 화해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은 결코 해결하지 못했던 논쟁들, 영원히 특정 문을 닫았던 선택들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왔던 웃음소리도 기억합니다. 시간이 그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하기 전에 사랑의 느낌, 어둠 속에서 당신의 손을 잡았던 손의 느낌, 붐비는 방에서 나누었던 눈빛, 말이 필요 없었던 이해의 느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들은 예전처럼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이제 더 부드럽고 더 관대합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잠시 쉬러 온 오랜 친구처럼 당신 옆에 앉아 있을 뿐입니다. 인생의 이 계절에는 자유가 따릅니다. 화려하거나 시끄럽지는 않지만 조용하고 심오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경쟁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당신은 너무 오랫동안 불가능한 기준에 당신의 가치를 측정해왔고 이제 당신은 그 모든 것이 결코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정말로 직함도 트로피도 당신을 진정으로 알지 못했던 사람들의 의견도 아닙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조화, 진실성, 하루를 마쳤을 때
자신을 돌아보고 그 하루를 보낸 방식에 대해 평화를 느끼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쫓는 것을 멈추고, 죄책감 때문에 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영혼을 지치게 하는 대화에 나타나는 것을 멈추고, 더 이상 당신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것에 관심 있는 척하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현재 존재하는 것이 선물이라는 것을 배웠고, 더 이상 그 선물을 가치를 모르는 누구에게나 기꺼이 주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존재는 연기가 아니라 선택이며, 요즘 당신은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이제 당신이 원하는 것은 깊이입니다. 단순히 대화뿐만 아니라 당신이 살아가는 방식에서도 말이죠. 당신은 서두르는 대신 아침을 음미하고 싶어 합니다. 계절에 따라 당신의 방에서 빛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차리고 싶어 합니다. 한때 당신을 감동시켰던 책들을 다시 읽고 싶어 합니다. 여전히 그런지 확인하기 위해서 말이죠. 당신은 다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잘 먹이는 것이 사랑의 행위이기 때문에 요리하고 싶어 합니다. 아무도 듣지 않더라도 당신 안에 무언가를 자극하는 음악을 듣고 싶어 합니다. 당신은 사과 없이 깊고 의도적으로 숨을 쉬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언어를 사용하는 누군가, 당신의 존재가 숨을 내쉬는 것처럼 느껴지는 누군가가 손을 내밀면 당신은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거기에 진실된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기꺼이 그들을 만납니다. 이것들은 여전히 중요한 방문입니다. 침묵 속에 앉아 있어도 채워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방문. 웃음이 쉽고 슬픔이 환영받고 아무것도 설명할 필요가 없는 방문. 이들은 당신의 완전한 모습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이 한때 그랬던 모습이나 당신이 연기했던 역할만이 아니라 나타나는 것의 비용을 알고도 여전히 그렇게 하는 사람들. 이러한 연결은 드물지만 이제 당신은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인생의 많은 부분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놓아야 할지를 배우는 데 쓰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지점, 이 조용하고 아름다운 단계에 도달했을 때 당신은 두려움 없이 놓아주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항상 이용 가능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놓아주고 분노 때문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희미해진 관계들을 놓아줍니다. 당신은 고독이 실패를 의미한다고 말했던 목소리를 놓아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더 깊은 힘, 더 많이 하는데 뿌리 내린 것이 아니라 더 적게 필요로 하는데 뿌리 내린 힘을 발견합니다. 이런 종류의 삶에는 부드러움이 따릅니다. 당신은 자신에게 더 부드럽게 말하기 시작하고 당신이 성취하지 못한 일에 대해 자신을 벌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이 바꿀 수 없는 순간들을 다시 재생하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오랫동안 다른 모든 사람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자신에게 베풀기 시작하고 그 은혜 속에서 당신은 새로운 무언가, 공허함이 아닌 완전함인 일종의 내면의 고요함을 키웁니다. 당신은 더 이상 세상에 보여질 필요가 없고 인정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갈망하는 것은 조화, 평화, 진실입니다. 당신은 천천히 살고 솔직하게 말하고 깊이 쉬는 자유를 갈망합니다. 당신은 일어나서 당신의 하루가 당신의 것이라고 느끼고 싶고 매일 밤 당신의 조건에 따라 그 하루를 살았다는 느낌으로 밤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네, 방문은 줄어들고 초대는 줄어들고 때로는 예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아니오라고 말합니다.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도착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진실된 모습으로 도착하고 세상이 요구한다고 해서 더 이상 당신의 에너지를 빚지지 않는 공간에 도착하고 당신의 시간은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만 주어지는 신성한 재물인 공간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로움이 아니고 포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잘 살았던 삶의 깊고 풍요로운 고독, 자신의 가치를 아는 영혼, 더 이상 증명할 것이 없는 마음의 고독입니다. 이것이 당신 자신으로 성장한다는 것, 달리는 것을 멈추고 기쁘게 하는 것을 멈추고
노력하는 것을 멈추고 단순히 완전히 자유롭게 조용히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당신을 놀라게 하는 풍요로움을 발견합니다. 축적이나 박수갈채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풍요로움, 바로 존재에 대한 풍요로움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인생의 이 시점에서 존재는 당신이 가진 전부입니다. 쫓을 것도, 숨길 것도, 증명할 것도 없고, 당신이 상처와 부드러움과 이야기와 함께 이곳에 왔다는 조용한 깨달음뿐입니다. 당신은 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당신은 피곤해서가 아니라 집에 왔기 때문에 쉴 수 있습니다.